안녕하세요, 파이TV입니다. 오늘은 리플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이제 파이코인 증권이냐 증권이 아니냐는 이야기를 했었어요. 근데 그때 이제 주 내용 중에 하나가 이제 리플이 좀 많이 걸려 있잖아요. 그러니까 증권 문제가 리플이 제일 먼저 증권에 이제 걸려서 여기가 이제 결판 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고 이제 최근에 이제 그 게리 겐세이 있잖아요. 게리 겐세이 그 밑에 쫄따구가 힘원입니다. 근데 이제 똑같이 SC에서 있었어요. 그 같은 회사 부서고 한 부사장급 될 겁니다. 그러니까 급도 게리 겐세이 바로 밑에 정도 수준 됩니다. 힘원이란 친구가. 근데 이 친구가 이제 내보고 벌자라 제가 이야기했죠. 근데 그게 이제 힘원 이메일입니다. 힘원 이메일. 근데 힘원 이메일이 이제 공개되기 제가 하루 전에 제가 영상을 찍었고, 그리고 제가 영상 찍고 이제 하루 지나니까 팀원 이메일이 이제 공개가 됐어요. 그래서 우리 이제 파이코인 하시는 분들도 이제 궁금할 수도 있고, 근데 오늘 주 내용은 이제 파이코인 내용이 아니고, 이제 리플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제 리플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리플이 증권으로 가는 문제에 대해서 이제 파이코인도 좀 참고해라는 뜻에서 리플 걸 가져온 겁니다. 아시겠죠? 그런 의미입니다. 오늘은 이제 그러면 힘원 이메일이 공개됐는데 왜 리플 값이 처음에 올랐어요? 공개되자마자 7% 올랐나? 쫙 올랐어요. 그러다가 다시 그대로 다 떨어졌어요. 왜 그런 현상이 생겼냐면 힘원 이메일 내용이 그 내용이 좀 별 거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부류가 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힘원 이메일 내에 리플 이야기가 놓은 게 아니고 전부 다 이더 이야기입니다. 리플 이야기는 한 90, 전체 100% 중에 한 10% 정도 나옵니다. 다 이더 이야기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힘은 이메일 내용들은 영상 뒤쪽에 내가 보여드릴게요. 힘은 이메일 내용들 같은 경우는 영상 뒤쪽에 있고, 앞에는 이제 이런 경향에 대해서만 설명을 드릴게요. 왜 힘은 이메일이 공개됐는데 값이 오르지 않느냐? 이걸 왜 오르지 않느냐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직 힘은 이메일 내용을 너무 기대를 많이 해서 그런 거예요. 힘은 이메일 내용이 엄청난 폭탄이 있을 거다. 이거만 공개되면 SC 게리 겐세이 끝장났어. 너것들 다 끝났어. 요래 될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파워 약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요, 생각보다 약한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많은 대중이 너무 많이 기대해서 그런 거지. 근데 떨어지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올랐다가 오를 만큼만 다시 떨어졌거든요. 근데 이제 다시 올라갑니다. 내가 보기에는 약간 더 떨어뜨리고 개미 틀고 올라갈 수도 있는데, 옛날에 리플이 20원 50원 할 때가 있었어요. 20원 50원 하다가 바로 얼마 갔는지 아십니까? 2,500원 갔습니다. 이게 리플이 급상승할 때였는데, 이때 리플로 돈 벌어갖고 벤처 산 친구들이 이때 이제 벤처 산 겁니다. 그러니까 코인을 초반에 한 친구들이 있잖아요. 리플 때문에 다 돈 벌었어요. 리플이 이제 20원, 30원 하다가 그게 20원, 30원하고 2,500원 가는데 얼마나 걸렸냐면 3일인가 걸렸던 것 같습니다. 길게 잡으면 한 7일 정도 지나고 다시 떨어졌거든요. 그러니까 20원에서 2,500원 가는데 3일에서 그러니까 일주일만 올라가고 일주일만 다시 다 떨어졌어요. 그러고 다시 500원으로 떨어집니다. 웃기죠? 20원, 30원에서 2,500원 가고 다시 500원으로 떨어지는데 그 갭이 10일 안에 다 일어났다는 거. 무슨 뜻이지? 그러니까 리플이 그게 왜 그러냐면 처음에는 이제 그게 아니었죠. 증권이 아니다. 처음에 이더도 증권에 잡혔는데 이더는 풀어줬잖아요. 근데 그 이야기가 힘은 이메일에도 공개가 된 겁니다. 이더도 원래 증권인데 힘은 이메일 5번에 공개된 내용이 나온 겁니다. 힘은 이메일은 뭐냐? 아니 이더도 증권인지 안 증권인지 헷갈리는데 그런데 내가 부탈리를 한번 만나보겠다. 힘은 이메일이 부탈을 만난다 내용이 실제로 있습니다. 부탈리를 만나고 의논해보겠다. 이게 힘은 이메일 공개됐기 때문에 끝장난 이야기입니다. 그 사람들은 이 내용을 크게 못 보는 것 같아요. 아니 부탈리를 만나고 이야기해보겠다는 쪽쪽했다는 거예요. 쪽쪽이 말 맞췄다는 거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증권인지 증권이 아닌지 확실하지 않은데 부탈린하고 의논해보겠다 했고, 그러고 나서 이더는 증권이 아니라고 발표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증권의 잣대가 정확하게 없다고 적어줘요. 힘은 이메일에도
지금 단계에서는 증권인을 하기도 그렇고 증권이 아니라 하기도 그렇다. 이들 같은 경우는 예, ICO밖에 안 했기 때문에 프리세를 안 했거든요. ICO 자체로는 좀 애매하다는 지금은 ICO 갖고도 막 잡으려고 막 이렇게 발크량을 뭐 고양이 발기는 하지만 그 당시 때는 ICO 갖고는 그냥 투자 받은 거 갖고는 힘들거든요. 프리세를 안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애매하다고 이야기하는데, 그런데 부탄이나 이야기해 보겠다 했잖아. 이게 이미 그거만 공개해도 이미 끝장난 거예요. 사실은 이제 그 리플 같은 경우에 엄청난 큰 호재입니다. 호재 정도가 엄청난 호재인데 사람들은 그 더 심하고 더 좋은 내용이 있을 줄 알았는데 그 정도 내용만 있어도 엄청 좋은 내용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이제 짝짝꿍 있고 이들은 봐주고 그러니까 그 당시 이제 이들은 증권이 아니라고 발표하고 반대로 리플은 증권이라고 말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리플이 20원, 30원 하고 리플이 잘 나가면 2,500원, 리플 옛날 9,000원 얼마 간 적도 있었잖아. 리플이 그렇게 막 올랐는데 그 당시 때 그 발표 때문에 이제 개똥값 돼버린 겁니다. 500원 시대 온 500원 시대. 리플 500원 시대가 얼마나 길게 됐는지 다 아시죠? 리플 500원 시대, 200원 시대, 500원 시대. 지금까지 500원 시대였어. 리플이 지금까지. 그 힘은 이메일 공개 이후로 지금은 이제 공개된 거고, 그 당시 때 이더는 증권이 아니에요. 리플은 증권이에요. 이거를 했던 게 이번에 공개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 리플 소송에 결정적인 겁니다. 이거 결정적인 겁니다. 그래서 리플 하시는 분 좋은 소식인데 왜 그런데 올라가지 않느냐, 왜 그걸로 올랐는데 뭐 많은 분들 중에 이제 제가 힘은 이메일 공개된 내용들을 한번 많은 유튜브들도 다 참고해 봤는데요. 다 이제 뭐 자기만의 생각이니까 유튜브만의 생각, 유튜브 말 다 믿을 필요는 없지만 어쨌든 참고하죠.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개미 털기 하는 느낌. 리플이 이제 똑같은 힘은 이메일 공개 내용을 좋게 보는 유튜버들이 있고요. 아 이거 별거 아니네 이라는 유튜버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전체적인 분위기를 말할게. 전체적인 분위기는 좀 별거 아니다. 그러니까 기대에 좀 못 미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이제 이들을 증권으로 아니라고 봐주고 리플은 증권이라고 하는 결정적인 단서가 공개됐기 때문에, 그리고 부탄린을 만나서 의논하겠다는 말이 나왔잖아요. 그럼 이미 게임아웃인데 그 정도만 돼도 있잖아요. 리플 승수하는데 결정적이라고 보는데. 예? 아시겠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되는데 값은 전체적인 분위기가 너무 기대치가 높아서 전 값이 안 오르는 건데 리플의 좋은 소식입니다. 그래서 리플을 뭐 사라 이야기를 하지 않을게요. 저는 이제 사라 이야기하는 거는 뭐 베이비도지 코인밖에 없습니다. 베이비도지 코인밖에 없고, 제가 이제 NXC 거래소로 이제 협약이 돼 있죠. 그래서 이제 NXC 거래소 내에서 베이비도지 코인을 많이 사라 뭐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하고, 지금도 베이비도지 코인 많이 모으고 있습니다. 또 베이비도지 코인은 또 잘 되게 되면은 또 어쨌든 오늘 리플 이야기할게요. 리플만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리플은 좀 고민이 많이 되고 있어요. 리플을 담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근데 돈이 없어. 중요한 거는 이럴 때 현찰이 없네요. 남은 돈 전 재산을 베이비도지에 박았거든요. 또 시설 너무 많이 끌어갖고 더 이상 끌면 안 되고요. 이 영상 뒤로는 그걸 찍을게요. 그 리플 회사에서 공개적인 자료를 공개했습니다. 리플 회사에서 이제 힘은 이메일이 공개되고 난 다음에 리플 회사에서는 바로 알았던 것 같아요. 야 이거 끝장났어 해서 리플 회사 자체에서 힘은 이메일 내용을 자체적으로 뭐 다큐멘터리 비슷하게 자체적으로 만들어서 홍보 영상을 만들어서 뿌렸습니다. 아시겠죠? 그거를 마지막 영상을 보시면 여러분 참고하시는데 많이 도움될 것이라고 봅니다. 자, 이쯤에서, 우리 파이코인 하시는 분들 왜 이렇게 리플 이야기 하느냐, 이래 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이거 파이코인 하는데, 파이코인도 나중에 증권 문제에 걸릴 수가 있어요. 어떤 분들은 광고했기 때문에 증권이 잡힐 수 있다, 이 말 하는데, 파이코인은 광고를 선택이기 때문에 또 안 잡혀요. 파이코인은 광고 때문에도 또 안 잡혀요. 파이코인 진짜 증권에 잡힐 게 하나도 없는데, 근데 자꾸 이제 증권 이슈가 너무 많이 되니까, 코인이 증권이 되는데 공부하는 차원에서 우리 파이코인 유저도 공부해라는 뜻에서 리플 걸 갖고 왔습니다. 마지막엔 리플 회사에서 공개 홍보 영상을 힘은 이메일이 공개되고 난 다음에 그거를 이제 적대시하는 그 내용을 적나라하게 비판하는 홍보 영상이 공개됐기 때문에 그걸 보면서 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018, then SEC Director of Corporation Finance William Hinman gave a high-profile speech where he declared that a token is not a security when it becomes, quote, sufficiently decentralized. But internal emails and documents show that senior SEC officials repeatedly warned Hinman that his speech wasn't true to the law and would greatly confuse the markets even more than they already were. Now, after more than 2 years and 7 court orders, we can finally share some of what we found in the Hinman speech documents. The SEC head of trading and markets warned Hinman that he was making up factors that, quote, go beyond the typical Howey analysis, as in not in the law, and that the speech could lead to not just confusion, but greater confusion on what is a security. Hinman ignored him. If the network on which the token or coin is to function is sufficiently decentralized, and the purchasers no longer have a reasonable expectation that a person or a group is going to carry out essential managerial or entrepreneurial efforts, those assets might not represent an investment contract. The same official told Hinman he should tie his speech, quote, more closely and explicitly to the Howey analysis. Hinman not only ignored him, but deliberately created factors beyond those identified by the Supreme Court in the Howey case. I wanted to just note a few things. This list is not meant to be exhaustive, but these are things that we look at. The SEC's own general counsel warned specifically that it's legally irrelevant if someone retains a stake in a token and is motivated to take action to increase its value, and that Hinman should delete it from the speech. And once again, Hinman ignored them and said without any legal support that it was important to ask. Has that person or group retained a stake or other interest in the digital asset such that it would be motivated to expend efforts to cause an increase in the value of the digital asset? Both Trading and Markets and the General Counsel also disagreed with Hinman's belief that if a network was sufficiently decentralized, information asymmetries would no longer exist, noting that a network creator would likely have more information than a retail holder, using Vitalik Buterin as an example. They warned Hinman that by creating this, quote, other category and focusing on information asymmetries, he was exposing a regulatory gap that the SEC may not have the jurisdiction to fill. Again, Hinman ignored them. As the network becomes more truly decentralized, the ability to even to identify a promoter or to make the requisite, and someone that could actually make the requisite disclosures becomes in many cases difficult or and perhaps much less meaningful. On June 4th, Hinman wrote that he didn't see a, quote, need to regulate Ether as a security, and set up a call with Ethereum's co-founder Vitalik Buterin later that week to, quote, confirm our understanding. On June 11th, the SEC's own general counsel advised against including any direct statement about Ether in the speech because it would be difficult for the SEC to, quote, take a different position on Ether in the future. The next day, Trading and Markets wrote that the statements about Ether were, quote, likely to create more confusion. Hinman ignored all of them and decided to make headlines, picking winners and losers instead. Moreover, putting aside the fundraising that accompanied the creation of Ether, based on my understanding of the present state of Ether, the Ethereum network, its decentralized structure, we believe current offers and sales of Ether are not securities transactions. The emails show that Hinman knew he wasn't following the law. He knew he was making things up. And he knew that his speech would result in greater confusion in an already confused market. But Hinman went ahead with the speech anyway. And the SEC, despite knowing all this, touted the speech repeatedly. The SEC chairman himself pointed market participants to the speech. Bill Hinman recently outlined the approach we take to evaluate whether a digital asset is a security, and I encourage you to take a look at Bill's speech, which is available on our website. The SEC knew the speech didn't follow the law. The SEC knew the speech would create greater confusion, and the SEC knew Hinman was making things up. So why is the Hinman speech still on the SEC's website? Why was it ever allowed to be given at all? And why has the SEC pushed a policy of regulation by enforcement, falsely insisting